가져와서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12장의 내용을 13장으로 가져와서 인덱스를 실행해 보면 되겠죠? 인덱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장으로 가져.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요? 이건 좀 내려놓고. 줄도 잘못 켰네. 이렇게 메인 화면 나오죠? 상품 목록도 들어가지나? 들어가지고. 삭제는 아마 뒤에 후반부에서 있을 텐데 아직 삭제는 우리가 못 해봤죠? 로그인 페이지도 해봐야 되고. 네, 지금 여기서 할 거는 요 기능을 추가해 볼 거예요. 장바구니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바구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가 기존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죠. DTU 클래스가 있어요. 샵 밑에 프로덕트 자바에서 클래스가 있죠. 요 프로덕트 객체 안에다가 퀀터티라고 하는 장바구니에 몇 개의 아이템을 담았는지를 추가하는 코드를 써주도록 할게요. 얘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 두 개 더 넣고 그러면 13장에서 프로덕트 자바 클래스로 오세요. 오셨나요? 자, 여기다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private int quantity 장바구니 개수. 얘가 new가 지워져야 되고 얘를 new라고 써놔야지. 자, 이거에 대한 getter setter도 추가해 주세요. quantity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가서 getter setter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 보내줬나요? 네.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퀀터티에 대한 getter setter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퀀터티 변수를 추가해줬고 그다음에 상품 상세 정보. 자, 봅시다. 상품 상세 정보 화면에 장바구니 버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장바구니 버튼을 만들어서 상세 화면에 가면 장바구니 눌렀을 때 장바구니 담겨야겠죠, 일단. 그렇죠? 그러면 상세 화면은 우리가 프로덕트 JSP 페이지였어요. 프로덕트 JSP에 와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이 지금 상세 정보, 상품 목록 로그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주석은 이제 지워버리고요. 상품 정보 영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 또 버튼이 있나? 상품 주문이라는 버튼이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그렇죠? 상품 주문은 아직 기능적으로는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장바구니 버튼 추가.
여기다가 파트 JSP 버튼 장바구니 어, 자, 되셨나요?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면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위에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품 주문을 클릭했을 때 이제 얘를 목록에다가 넣도록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쇼핑몰 가면 상세 페이지에 이게 딱 있고 장바구니 버튼, 뭐 주문하기 버튼이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여기 뭔가 사진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럼 사진 옆에 뭐 상세 정보들 이렇게 떠 있죠. 뭐 수량 선택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버튼이 장바구니 주문하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통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장바구니 페이지로 갈 거예요. 장바구니 화면으로 갈 거고 주문하기를 상품 주문이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금 바로 이 상품을 결제하는 주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얘를 장바구니에 추가해 놓고 쇼핑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뜨죠. 장바구니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고 추가시킨 다음에 계속 다른 상품을 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장바구니에 추가하시겠습니까?를 확인하는 경고창을 열어서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처리를 요청을 보내고 그냥 이 화면에 남아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장바구니 처리 페이지로 간 다음에 그 처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장바구니를 클릭했을 때는 카트.jsp로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동을 하면 되겠고 화면으로 상품 주문을 클릭하게 되면 장바구니에 추가하겠습니까? 물어보고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추가 안 시키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요 안에서 우리가 폼 태그로 포스트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폼 태그로 감싸서 폼 이름을 add form이라고 해서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경로에 add cart라고 하는 우리가 add cart라고 써놨나 여기? 등록 페이지 add cart JSP로 등록 요청을 보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요청 파라미터로 뭐예요? 아이디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에 요거 있죠? get product ID 얘를 요청 파라미터로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자, 액션까지 작성해주고 얘를 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메소드 방식을 포스트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 처리에 대한 건 이 addcart.jsp 등록 처리 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줄 거고 우리가 이 상품 주문을 클릭했을 때에는 특정 함수가 실행되도록 해줄게요. 여기다가 onClick 속성을 만들어서 물론 이거 id 부여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add 이벤트 리스너 메소드로 이벤트를 등록을 해도 돼요. 그래도 되고 온클릭 속성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실행시키고 싶은 함수를 호출을 시켜도 돼요. 자, 그리고 a 태그는 기본적으로 href 속성이 있으면 여기에 작성된 URL 경로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해서 써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사실 자바스크립트 어떤 호출이나 짧은 코드를 작성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URL로 이동하는 기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href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페이지 이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onClick 했을 때 add to cart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해서 그 안에서 장바구니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이 add form이라고 하는 폼 태그를 서브밋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여기서는 서브밋 버튼이 없잖아요. 지금 인풋 태그가 없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쓸 건데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외부 페이지로 하나하나 현재 프로덕트에 대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렇게 다 하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만 쓸 것 같다 그러면 이 내부에 스크립트를 짜서 맨 밑에다가 여기서 함수를 구현해 주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 addCart라는 함수가 다른 페이지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일 것 같다 그러면은 외부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함수를 정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장바구니 추가 함수를 여기다가 정의해 줄게요. 장바구니 추가.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양해요. 그냥 바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장바구니에 추가하고 이어서 계속 쇼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추가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 true를 반환해 주겠죠. confirm 메소드는 확인 취소 경고창을 띄웠어요. 그랬을 때 도큐먼트 문서 객체 모델로 add form 가져와서 서브밋 날려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그냥 리셋 해놓도록 할게요. 장바구니 추가 함수 작성해 주셨나요? 메인 화면을 띄워놨죠. 그럼 상품 목록에 가서 상세 화면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장바구니를 클릭하면 이동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이동이 되고 있나요 혹시? 장바구니 add to cart가 호출이 돼서 지정이 돼야 되는데 내역을 확인해 보죠. 상품 주문이 나와야 되지. 장바구니는 장바구니 화면 이동이 돼야 맞는 거고 아직 화면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에러 페이지 404가 뜨고 있는 거예요. 상품 주문을 클릭할 때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하시겠습니까가 뜨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서브밋을 날리고 취소를 누르면 멈추게 된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은 요청을 날릴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날리겠죠? add cart JSP.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넘겨주면 그 상품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으니까 그 상품 정보를 이제 주문 정보로 추가해주는 작업들이 이어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해줄 거는 우리가 이 상품 장바구니 등록 처리를 해줄 JSP를 만들어 줄 거예요. add cart JSP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앱의 샵 밑에다가 뭐예요? add cart JSP를 만들게요. JSP 생성해서 add cart JSP.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add cart JSP 하면은 일단은 요 안에서 이 코드들은 필요가 없겠고 뭐를 받아오면 돼요? 상품 정보, 프로덕트 아이디,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로 아이디 속성으로 가져온 거. 그쵸? 얘가 일단 뜨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잘 넘어오는지. 여기까지 상품 정보. 상품 아이디를 넘겨받아서 그 다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서는 지금 여기 13장이잖아요. 교재에서는 어 지금 이 상품 아이디를 넘겨받은 다음에 교재에서는 13장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재에서는. 교재는 이제 10 몇 장에서 16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사실 13장 내용의 뭐예요? 상품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작업은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상품을 넘겨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요. 존재하는 상품인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add 프로에 들어와서 아이디를 존재하지 않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요청 매개 변수로 넘길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주창에 쓰는 건 사실 get 방식이라서 요청은 안 되겠죠. 포스트 방식으로만 지금 요청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포스트도 예를 들면 뭐 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억지로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상품 아이디가. 그래서 상품 아이디로 해서 일단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얘가 존재한다라고 문제가 없으면 이 프로덕트를 추가를 시켜주고 이거를 카트 리스트라고 하는 장바구니 세션 정보를 등록을 해서 장바구니 목록을 가진 세션 정보를 등록해서 여기다가 이제 카트에
프로덕트 객체 하나하나를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카트 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세션을 등록을 해서 그거를 계속 세션에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어, 장바구니에 담은 목록을 쭈루룩 가져와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존재하는 상품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프로덕트 아이디로 목록을 불러온 게 아니라 그 아이디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목록까지는 필요가 없죠. 프로덕트를 확인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 가서 우리가 이거 DAO로 만들어 놨었나요? 이름이 뭐였죠? 자바에 DAO에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 메소드가 쓰려면 일단 객체를 만들어야지. 객체를 먼저 생성해 줄게요.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프로덕트 DAO 객체를 생성해 주고 메소드 이름 뭐였죠? DAO라고 썼지? 변수명을 인서트 말고 셀렉트가 없나요? get product by id라고 했었네요. 상품 조회. 그쵸. 얘로 아이디를 넘겨서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이 프로덕트가 그쵸. 널이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작업들을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상품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상품일 때. 뭐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얘를 그냥 어떤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메인으로 넘어가거나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거나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면 되겠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실제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상세 정보조차 볼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렇죠? 드물게 동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응답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 되겠죠. 리다이렉트를 해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exception.jsp를 갈까요? 에러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갔었나? 404 루트가 아니라 챕터로 지정했었는데 챕터명은 어떻게 가져왔었지? get context pass에 가서 루트에 어디를 가면 돼요? 에러에 exception으로 가줄게요. 아니면 뭐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 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우고 썼었나 애매하네. 이렇게 한번 써놓죠. 테스트 해보기. 쟤를 강제로 테스트하려면은 프로덕트 그 폼 태그에서 그냥 임의로 잘못된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어놓고 튕기는지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는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뭔가 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 상품 목록에서
얘를 존재하는지 불러와서 확인을 해요. 정보들을 가져와서. 근데 우리는 이미 존재하면 여기서 프로덕트 정보가 다 들어있죠. 조회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넘겨받은 건 아이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했으니까 여기에 상품명, 상품 코드 뭐 다 들어있죠. 여기 보면 상품 가격, 설명, 제조사, 분류 다 들어있죠. 그렇죠? 조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따로 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리해 볼 필요는 없겠고. 이제 얘를 세션에다가 등록을 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얘를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레이 리스트 프로덕트를 여러 개 담고 있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주문하기를 누른 게 처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두 번째 주문일 수도 있죠. 그럼 두 번째 주문일 때는 처음에 장바구니에 상품이 뭐가 하나 담겨져 있으면 거기 그 장바구니 목록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또 새로운 상품을 하나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장바구니 목록을 먼저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그 장바구니는 어디다가 담는다? 세션에다가 담는다. 그럼 세션에서 우리가 장바구니에 대한 속성명을 카트 리스트 이렇게 해놓죠. 카트 리스트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져와서 리스트를 활용하도록 하죠. 근데 얘가 반환해주는 타입이 그냥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쓰려면 캐스팅을 해야겠죠.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프로덕트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길어진다 그러면 그냥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써도 돼요. 그쵸? 굳이 어레이 리스트로 안 써도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써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얘가 최초의 주문 장바구니 담기였어요. 그럼 그랬을 때는 얘를 가져와 봤자 얘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없겠죠. 그럼 얘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얘가 널이면 세션을 새롭게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리스트를 우리가 직접 먼저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품 객체들을 담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세션에다가 카트 리스트를 등록을 해주자. 근데 만약에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세션에 담긴 게 뭔가 있겠죠. 그럼 걔를 가져와서 뒤에서는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션에다가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되셨나요? 근데 같은 상품을 여러 번 담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상품을 여러 번 담기 위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프로덕트 객체에다가 장바구니 개수 변수를 추가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템 새로 하나 객체를 만들어서 반복을 해줍시다. 오, 자동 완성이 없네.
기존의 장바구니 목록을 반복을 쭉 해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 오겠습니다. 그 목록, 기존의 장바구니 목록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지금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는 아이디랑 똑같으면 한 상품을 2번 주문한 거죠. 그럼 장바구니 개수가 누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디가 일치하면, 이거 우리가 프로덕트 아이디라고 했나요? 얘랑 일치하면 기존의 장바구니 목록 상품과 지금 추가하는 상품이 같으면 개수를 누적해 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개수를 증가시켜서 카운트 프로덕트 아이템의 기존의 개수를 가져와서 하나 증가시키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운트. 근데 지금 최초로 만약에 장바구니를 등록하는 경우다 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겠죠. 이 부문에 안 들어오겠죠. 기존이 아니라 신규로 장바구니 추가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반복문 도는 동안에 카운트가 증가를 안 하겠죠. 0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0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얘가 뭐예요? 신규 상품 추가를 장바구니에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장바구니에 담긴 개수가 최초로 몇 개가 돼야 돼요? 1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만들었나요? 프로덕트에 set quantity 얘를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CNT라고 썼나요? 위에다가? 헷갈리네. CNT. 그리고 얘를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얘가 또 프로덕트. 이거 로직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다시 갈 거냐면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 프로덕트 ASP 아이디를 프로덕트 아이디 샌드 리다이렉트. 네. 네. 요거 쓰고 할게요.
네. 여기에 들어왔을 때 CNT가 하나 증가시키죠. 왜 증가시켰냐면 기존의 장바구니에 존재하는 상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증가를 시킨 거예요. 이 입품은 안에 들어오려면 기존의 장바구니에 존재하는 상품을 지금 새로 추가해야 되는 거죠. 아, 새로가 아니라 두 번째 추가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아이템들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꺼내 보니까 지금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는 아이디랑 똑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아까 주문하기 버튼 눌러놓고 다른 거 보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주문하기 또 누르는 거야. 그때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CNT가 하나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세션에 있는 요 아이템 있죠? 얘 자체를 그냥 1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고. 잠깐만요. 프로덕트. 그쵸? 기존에 있는 대체에다가 하나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얘가 CNT가 이 입부문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계속 0으로 남아있는 거죠. 플러스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거 반복문 다 돌고 일로 내려왔을 때 CNT가 1 이상이 됐으면 기존의 목록에 존재하는 거에다가 새롭게 기존에 존재하는 거에다가 누적해 준 게 아니라 다시 정리할게요. 이 CNT가 1 이상이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하나 더한 거죠. 그쵸? 근데 얘가 0으로 남아있으면 뭐예요? 기존의 장바구니에 존재하지 않던 걸 새롭게 추가하는 거죠. 신규 상품을 추가하는 거죠. 얘가 0으로 남아있어. 그래서 0인지 확인하.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롭게 조회온 그 프로덕트 상품 조회해온 거를 최초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1개가 돼야 돼요. 1개를 세팅해주고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 리스트는 우리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세션에서 가져온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세션에서 가져왔잖아. 그쵸? 그럼 내가 리스트에다가 이 프로덕트 추가했잖아. 그럼 리스트가 이 프로덕트가 추가된 리스트를 세션에 또 세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겠죠. 여기서 리스트에다가 이거 추가한 리스트를 파트 리스트죠? 얘를 세션 셋 애트리뷰트에서 리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세션에 다시 등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객체는 참조 자료용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그 세션을 여기 가져와서 세션의 인스턴스를 통째로 복사한 게 아니라 세션에 있는 그 리스트를 접근하는 참조 정보 레퍼런스를 받아온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해도 세션에 있는 계약에 추가가 되는 거지. 그게 레퍼런스. 그게 참조 자료. 그게 객체. 이해되세요? 돼요? 자, 코드를 좀 읽어보시고 정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은 자바 프로그램 입문 그 책을 열어야지.
방금 그 개념 세션에 세션을 다시 셋 매트리스에서 세팅하지 않았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코드가 보이려나? 줄여도 보이나? 세션이 어디? 그러니까 서버 측이 있고 세션이 있고 그럼 이 세션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존의 카트 리스트가 등록된 게 있다. 세션에. 그쵸? 그럼 카트 리스트를 가져오겠죠? 그걸 가져오는 코드가 뭐예요? 세션 get attribute 카트 리스트죠. 그럼 가져왔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선언한 이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는 얘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션에 들어있는 카트 리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레퍼런스를 받아온 거죠. 그럼 얘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요? 자, 자바를 복습을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 애드를 하면 그쵸? 여기 안에 얘가 실제로 참조하고 있는 그 메모리의 힙 영역에 가서 여기서 리스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노드가 있고 그 옆에 있고 그 옆에 있고 이런 거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지. 그러면 리스트 애드 하면 우리는 실제 세션에서 등록되어 있는 카트 리스트라고 하는 이 속성을 레퍼런스로 접근을 하는 거죠.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얘는 실제 얘도 참조 자료형이기 때문에 힙 영역에 실제로 들어있는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인스턴스 하나하나는 컬렉션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새롭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지. 얘를 또 다시 여기에다가 세션에다가 덮어 씌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인스턴스를 통째로 복사받는 게 아니라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뤘었던 개념이 뭐였냐면 콜 바이 밸류라는 개념,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건 이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경우. 변수, 기본 자료형을 넘겨줄 때는 값을 복사해서 넘겨주고 참조 자료형, 객체나 배열 등을 넘겨줄 때에는 레퍼런스를 복사해서 넘겨준다라고 했었죠. 그게 그 개념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저게 추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저렇게 보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거 또 몇 가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세션이 TV에 올린다고요? 아, 세션에 들은 카트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그 영구 저장 시켜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장바구니 그 페이지에 가면 DB에서 조회해와서 장바구니를 돌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장바구니랑 매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션을 쓰는 거예요. 비회원일 경우. 참조 설명이 문제예요? 네.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이런 게 그냥 다 얘기 지금 어제 노래스 좋은 거 아니에요? 로그를 보세요, 로그. 자바스크립트보다 링크 추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웹적 XML을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웹적 XML에 들어가서 이 에러 페이지는 있고 밑에 이거 내려가세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14. 그리고 인코딩 필터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네. 그것은 ENC 이즈로 이게 이 코드가 어디 있나? 컴퓨터가 이거 인코딩 필터 수를 몇 번째 주. 여기서 인코딩을 맞아. 웹적 XML의 인코딩이라는 게 작성돼. 인코딩이라고 안 썼는데 파라미터, 초기 파라미터 이름이 인코딩인데 그걸 가져오는 게 필터죠. 필터에서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의 초기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등록했는데 얘가 널이니까 필터에서 그 다음 작업들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캐럿 인포크 이것을 ENC 있을 거예요. ENC로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만들 다시 한번 실행해서 세션 게너티비트 카트리스트. 아, 카트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되는 세션 안에 카트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밸류를 여기 세션 세션 네, 있는지 없는지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그거를 리스트라는 명시로 나가고 저희가 생성을 안 해줬으면 안 해준다는 초기 너를 저희가 세션에 get attribute라는 카트리스트가 리스트라는 세션이라는 큰 창 안에 카트 리스트라는 네임으로 네. 밸류가 있는 점 그걸 어디다가 밸류를 리스트라는 이게 아까 전에 트에 있었구나. 오늘 세션 관련 밸류가 카트리스트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생성해주고 있어요. 없으니까 get attribute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바구니 있으면 세션 정보를 보니까 최초 장바구니 경기랑 두 번째 눌러 첫 번째 눌렀을 때 행동을 가지고 내려 최초의 사람의 첫 번째 기어있는 때 장바구니 장바구니 없는 건 장을 내려 그 이후에 널로 처음에 널이 장바구니 담으려면 있어요. 그가 장바구니를 들어와야 되는데 너릴 때 넣을 때 new 학교 array 아.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마디 되면 아 네. 가져왔잖아요. 만들어주고 가져왔죠. 만든 거를 근데 없죠. 세션 네. 없을 때는 새롭게 만들어주고 지정을 해줍니다. 카트리스트라는 리스트가 그리고 밑에 추가하잖아요. 네임으로 네. 리스트를 넣어 원래는 네. 세션에 넣어 있는 그렇죠. 일단은 그 장바구니 애초에는 기존의 장바구니를 사용하잖아요.
비어있는 장바구니? 네. 그쵸? 그러니까 먼저 이럴 때는 길을 먼저 해야 되는 만약에 카운트가 최초 장바구니다. 이게 실행이 네. 그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장바구니를 빌려보잖아요. 이거를 이 코드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리스트보다 이거요? 그 리스트랑 그 위에 그거랑 바뀌어야 되는 위아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얘가 얘인데 어떻게 얘가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먼저 리스트 뉴 어레이 리스트를 아닐 먼저 때는 리스트를 생성해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리스트를 생성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겠죠 아이템. 생성을 새롭게 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무조건 널이지 않을까? 가져와봐야 있는지 없는지. 이를 올려주고 그거 없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 프로 아이템에 네, 뭔 말인지 약간 세션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없으면 리스트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네네. 세션에 있는 거 가져와 봤는데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아, 예, 이해했어요. 아 그래서 저걸 넣을 때라고. 저는 내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어디서 지정을 해준 줄 알았어. 지정을 해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얘를 놀러 주고 뭘 처리를 했어. 근데 왜 이클립스에 폴더가 왜 바로 안 만들어? 폴더가 안 만들어 도 이상한데. 그거 자바 안 뜨는 거. 밑에도 치같이 자바해. 둘다 자바해. 근데 폴더가 안 만들어서 그러지. 파일을 넣을 수 있는. 파일을 넣을 수가 없다고요? 폴더가 안 만들어서. 지금 안 돼요? 아 네. 아니 본인 근데 있잖아 자바에 자바에 여기 필터가 지금. 필터를 하셔보세요. 아니 필터가 지금 위에 지금 없어요. 새로운 필터. 어? 아 새로운 필터 안 하면 이렇게. 그 위에는 아마 바로 뜰 텐데 안 뜰 때는 새로 고치 한번 해보세요. 세번 아 여기 있는데 또 맞아. 또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오 치즈케이크 아닌가요? 한번 맛있겠다. 이거 플라이 만들어. 뭔 말이에요? 이게 자바 네. 이거 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아니다라는 게 맞는 거죠. 분명히 어머, 뭐야? 자, 그래서 코드 이해해 보시고 다음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작업을 했고, addCart JSP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장바구니 페이지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장바구니 페이지 카트 JSP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장바구니 화면에서는 장바구니 페이지를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션에서 카트 리스트를 불러와서, 그쵸? 기존의 장바구니에 추가한 애들을 목록을 쭉 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걸 해보면 되겠죠? 자, 카트 JSP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틀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니까,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컨테이너, 장바구니. 그러면 인덱스부터 해야 되나? index.jsp 있죠? 요걸 하나 복제본을 만들어서 base.jsp라고 하나 만들게요. base.jsp 이게 될지 모르겠네. base.jsp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기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품 목록, 로그인, 쇼핑몰입니다. 메인 화면. 여기다가는 뭐 페이지 이름 base.jsp에다가 이걸 이제 기본 파일 템플릿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클립스에서는 얘를 템플릿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 가져온 코드를 싹 복사해서 JSP 파일 만들기로 가서 Next를 누르세요. 여기 있었나? 그럼 어드밴스를 눌러보실래요? 여기 없나? 이 HTML만 되나? Next를 또 눌러보세요. 아, 여기 있다. Next로 넘어오면 여기 뭐 use JSP 템플릿이라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 템플릿이 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도 들어있고 HTML 기본 태그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JSP 템플릿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보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프레퍼런시스에서도 템플릿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거죠. new JSP 파일 HTML5 요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샵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이 쇼핑몰에 대한 화면을 만들 때 기본 템플릿을 방금 복사한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new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new shop JSP? shop JSP 쇼핑몰 페이지 생성 이렇게 써놓고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방금 복사한 코드를 넣어주고 근데 보면 여기 UTF-8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얘는 이제 이클립스에서 설정된 인코딩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지우고 여기 보면 insert value라고 있죠. insert value를 누르면 인코딩이 있습니다. 인코딩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UTF-8 여기도 지우고 insert value 인코딩 이 부분은 뭐예요? 이클립스에서 설정되어 있는 인코딩 타입으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겠고 이거는 우리가 원래 있었나? 여기서 얘가 필요한가? 필요 없죠. 일단 얘는 지워둘게요.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우고 요것도 우리가 주석해 놓은 거니까 필요 없겠고 여기 UTF-8도 insert valuable encoding UTF-8 지우고 가져오면 되겠고 또 새로운 게 있나요? 여기 페이지 이름 있죠? 페이지 이름을 커서를 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이름 지우고 insert valuable 눌러서 커서가 있나요? 커서 여기다 커서를 놓으면 되겠죠. 그럼 새롭게 페이지 열릴 때 이 템플릿으로 만들어져서 열릴 거예요. 네? 아, 페이지 딱 생성됐을 때 저기로 커서가 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거 말고 또 세팅되어 있는 게 뭐가 있나? 기존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누르면 이제 이게 all JSP가 아니라 new JSP에 해당하면 되겠다. 요거를 edit 다시 눌러서 여기 컨텍스트 있죠? 얘를 new JSP로 요걸 바꿔주세요. JSP를 새로 생성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종류로 지정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apply 누르고 apply and close. 그럼 여기 새롭게 만들어졌죠? 근데 얘를 아마 순서를 해놓을 수 있나? 순서를 세팅해 놓으면 얘가 더 위에 돼 있어서 기본으로 만들어지나? 순서는 없나?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토어 디폴트? 이건 아닐 것 같고. 자, 새롭게 JSP를 만약에 만든다. 그럼 지금 샵 폴더 안에다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카트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new 해서 JSP에 갔을 때 카트라고 이름 쓰고 한번 next 해서 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new 샵 JSP 얘를 클릭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딱 만들어지죠. 근데 커서는 안 먹혔죠? 커서가 뭔가 어떤 작업이 더 필요한가? 커서가 여기로 가 있죠. 왜 그러지? 뭐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예요? 장바구니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들을 쭉 해보면 될 텐데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 화면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장바구니 장바구니 영역을 써보도록 하죠. 얘를 실행 지금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보면서 한번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잘 뜨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뜨죠? 장바구니 이렇게 뜨고 그 밑에다가 이제 장바구니 뭐 내역들을 쭉 불러와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여기다가 뭐 행을 만들어서 버튼을 만들어 보죠. 버튼을 이거 쓰지 말고 플렉스를 씁시다. 플렉스에 justify content center 아니 between align items center 패딩 3 해놓고 버튼을 만들게요.
네, 버튼 만들어주고 얘를 밑에다가 두는 게 낫나? 여기는 이제 버튼 영역 위에다가 장바구니 목록 한번 쭉 장바구니 목록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테이블로 만들어서 장바구니에서 볼 내용은 상품, 가격, 수량, 소개, 재고, 소개, 비고. 소개가 이 가격이랑 개수랑 더한 거죠. 아, 수량이 빠졌구나. 가격이 뭐 10,000원. 수량이 10개. 소개가 그러면 수량 5개 하자. 5개. 그러면 50,000원. 그리고 비고? 비고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생기나요?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세션에서 불러와야겠죠? 목록을 해보도록 하고, 부트스트랩에 이 테이블을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테이블 호버만 줬는데 이 뒤에 뭔가 테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예시를 보고 와서 세션에서 목록을 가져와서 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목록 뜨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반복문으로 가져와서 쭉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개가 목록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해본 거고, 잠깐 부트스트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트스트랩 들어와서 도큐먼트 여기다가 테이블 검색해 보세요. 검색에 테이블 검색하면 테이블 보더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오버뷰를 클릭해 볼게요. 오버뷰.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테이블 클래스만 이렇게 붙어도 이렇게 만들어 준대요. 그렇죠? 테이블 형식 만들어 주고 뭔가 추가적인 또 다른 작업이 있나 되겠습니다. 베리언트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셀 안에 색상을 또 바꿔줄 수가 있나 봐요. 테이블 프라이머리로 줄 건지 뭐 라이트로 줄 건지 색상 이렇게 추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네. 테이블 프라이머리. 그러면 이제 첫 행을 제목행으로 해서 주고 싶다 그러면 tr 태그에다가 이렇게 프라이머리 테이블 프라이머리 클래스를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주고 얘네들 상품 제목행은 뭔가 가운데 정렬해줘도 좋겠죠? 가운데 정렬 안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내용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다 왼쪽 정렬로 되어 있네요. 또 밑에 내려가 보니까 테이블 스프라이트를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줄무늬로 해서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테이블에 여기서 호버를 넣어봤는데 스트라이프를 붙여주면 지금 여러 줄이 아니니까 이런데 샘플로 몇 개를 복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4개가 나온다 하면 이렇게 저 줄무늬로 나오게 된다. 근데 뭔가 가운데 정렬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 정렬 어떻게 했더라? 텍스트 센터?
이렇게 했었나? 된다. 그죠? 텍스트 센터를 테이블에다가 주면 하위의 요소들이 물려받아서 가운데 정렬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나요? 이상한가요? 몇 가지 더 예시를 보면 뭐가 있을까? 테이블에 보더를 주고 싶다. 아니면 뭐 다크로 이렇게 주고 싶다. 다양한 것들이 있네. 테이블 보더. 테이블 자체에 테두리를 주고 싶으면 테이블 보더 클래스를 주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보더드 테이블 하면 테이블 보더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하래요. 이런 식으로 얘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기존에는 지금 테이블 자체에는 테두리가 없죠. 그냥 사이사이에 선에만 있는데 여기다가 테이블 보더드를 추가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죠. 이게 좀 괜찮나요?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순서 상관없어.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상관없게. 똑같은 걸 또 쓰면 안 되겠죠? 아니면 얘랑 뭔가 같은 스타일이 중복적으로 된다든지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원하는 상태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결과가? 네. 보통은 그럴 텐데, CSS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서 누가 더 우선 적용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버요? 호버를 지우면 되죠? 테이블 헤드에도 호버가 지금 들어가나요? 어두워지고 있나? 방법이 있나? 호버 러블 로우즈 테이블 호버 얘는 안 들어가는데? 호버 러블 로우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깐만요. 프라이머리를 빼고 하면 들어가네. 제목행을 안 주는 경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가 제목행이다라고 하는 그 추가 기본 속성이 있을 텐데 t 헤드로 감싸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를 t 헤드로 제목행을 감싸 볼게요. 나는 색깔을 잘 모르겠어. 안 되죠? 그리고 밑에는 t 바디로 하면 되겠죠? 어디 갔어? 테이블 프라이머리? 자, 이쯤에서 만족합시다. 됐죠? 만족. 됐어.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바구니 목록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 중간에다가 스크립트릿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선언을 해주고 가져와도 좋겠죠. 그러면 맨 위에 올라와서 장바구니 목록을 세션에서 가져오기. 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서 get attribute 파트 리스트 캐스팅 임포트 해주고
이 타이밍에 컬렉션이 뭐예요? 어레이 리스트가 뭐예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반복문으로 반복을 해서 출력하는 거 밑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장바구니 목록을 세션에서 가져와 주고 없으면 새롭게 생성을 해주고 자, 되셨나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제가 보려고 반복해놨는데 한 줄만 샘플을 쓰면 되죠? 여기 tbody 안에서 스크립트릿 만들어주고 아까 capture list를 여기서 반복하면 되겠죠? 상품을 하나씩 꺼내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얘가 반복이 돼야 되니까 반복문을 여기서 닫아주고 상품 이름을 여기다가 표현식으로 프로덕트 get 프로덕트 네임 가져오면 되겠지. get 유닛 프라이스 그 다음에가 뭐예요? 가격 수량은 퀀터티 get 퀀터티 소개는 둘이 더하면 되죠. 아, 곱하면 되나? 그쵸? 소개는 둘이 곱하면 되겠죠. 마지막에는 여기다가 삭제 버튼을 넣어주고 있네. 삭제 버튼. 버튼 라지 하지 말고 버튼 벤저만. 벤저. 버튼이 맞나? 장바구니 등록한 적이 없으니까 안 뜨겠지. 그쵸. 토탈이 여기서 뜨고 있는데 얘가 왜 에러 나나? 여기서 선언했기 때문에 사용 배틀 때 인식을 못하네. 이클립스의 한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티프 썼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에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행을 쓸 수가 있었죠. 여기다 뭐 합계나 이런 걸 썼었는데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열, 4열이 그 단가랑 개수랑 구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4열에 쭉 내려가서 거기에 상품 목, 장바구니 목록에 있는 모든 주문 금액 총액, 그쵸? 총 주문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총액. 얘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돌 때마다 썸에다가 누적해주면 되겠죠? 토탈이 소개고 썸이 총액이에요. 이렇게 하면 총액을 여기다가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바구니에 뭔가 넣어본 적이 하나도 없죠. 아, 얘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떠야겠지. 그죠? 비품을 써야 되나? 자바 코드랑 HTML이랑 섞였을 때 왜 코드가 지저분해지는지 눈으로 한번 봅시다. if 카트 리스트 is empty. empty가 아니면 보여주면 되죠. 여기다 또 괄호가 끝내. empty야. 그럼 안 뜨겠죠. 지저분해지죠. 자바로 갔다가 HTML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뭘 쓰면 좋겠다? JSTL을 쓰면 좋겠다. MT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여기에 뭔가 추가된 상품이 없습니다. 한 줄 쫙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티풋에다가 음, 음, 음. 안으로 들어갑시다. 티풋에 가서 이렇게 하고 MT일 때는 복사하고 else를 걸어서 else일 때 얘가 나오고 empty일 때는 없습니다. 몇 열이에요? 5열이죠. 5열을 병합해서 추가된 상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상세 정보에 가서 추가해 보세요. 장바구니. 그리고 나서 장바구니 화면에 왔을 때 이쪽으로 떠 있는지. 코드 마저 작성해 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요? 네, 좀
페이지가 보면 이거 다시 읽어. 사공사가 나오나요? 작가분이가? 어떤 분들은 왜 사공사가 나오지? 자, 저도 해볼게요. 일단 메인에 가서 상품 목록을 보고 여기서 상세 정보 그리고 이거 잠깐 빼놓고 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좀 잘 나오게 하면 좋은데 상품 주문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리고 장바구니를 가보면 추가가 돼 있죠. 오. 근데 가격이랑 이런 걸 너무 대충 해놨다. 그쵸? 상품 목록에 또 가서 연애 다른 거. 아, 좀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도 바꿔야겠네. 아이템을 뭘 팔았으면 좋을까요? 아이템을 하나 정합시다. 사업 아이템. 정보에 장바구니. 이게 추가가 됐죠? 오. 누적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상품 목록에 가서 똑같은 거. 깃허브를 또 추가해. 장바구니 가. 아, 누적이 되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세요. 안 되는 거 확인을 하고, 얘가 뭔가 좀 수직 가운데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지? 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버티칼 얼라이먼트. 어디 갔어? 클래스를 뭘 주라는 거야? 어라인 미들? 테이블에 어라인 미드를 주면 됐다. 수직 가운데 정렬도 되네. 얘도 추가해주세요. 어라인 미들. 텍스트 센터 어라인 미들. 수직 가운데 정렬도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작가분이 안 나오시는 분? 주문이 안 돼요? 그러면 클릭해서 글자 부분에 소리 넣으세요. 그러면 좀 뭔가 못한 것 같은 게 네, 애들 스카트가 대문자, 소문자 다른 테스트에서 에러를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잠깐 화장실
네. 파일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나중에 가져왔어요. 라이브러리가 없으니까 일치가 안 돼 있는데 다시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이브러리 파일 나중에 가져왔으니까 얘네가 왜 라이브러리 있어? 거기에는 달고 있어. 걔가 있는 게 아니라 걔가 다른 라이브러리 4개 있고 그거 가져와. 자바 코드가 나중에 좀 나중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누르면 다시 하지 말고 프로젝트에 이거랑 같이 파일 하면서 네. 되시나요? 뭔가 상세 화면이 좀 안 좋은데? 상세 화면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 있나? 상품 주문? 주문하기? 주문하기가 오른쪽에 있는 게 좋지 않나요? 이쪽 오른쪽? 이거는 꾸미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13장인가 지금? 버튼 인포 버튼 라지 버튼 프라이머리 주문하기 글씨체가 얘가 아니 장바구니 이게 낫겠지. 오. 음. 얘도 뭔가 표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축표 모양 보자. 이상한데? 이상한데. 여기를 뭔가 좀 작게 설정할 수 있나? 사이즈. IP를 789 캡션은 아이디가 789 이게 왜 789 773이요?
여기 같은데요. 이거 F. 이상하다. 못 찾았어요? 어허. 자, 여러분 좀 수정해 보시고 코드도 정리해 보시고. 기본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때 네. 이미지가 이미지 서블릿. 이미지 네, 그거 자바에 있죠. 클래스. W 오토? 너무 잘 맞았는데? 네요. 아니 혹시 이거 한번 도와주세요. 네. 잠시만요. 위드 스타일 위드스를 써야 되나? 될까? 여기에 슬래시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모르겠다. 얘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애도가 지금 이게 약간 리스트에 밸런스가 존재하는 걸 기준으로 줘요. 되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걸 이렇게 쓰고 절값에 이걸 쓰려니까 반복이 애초에 리스트 안에 요소 하나도 없으면 반복조차 안 되겠죠? 상위치가 여기인데 반복만 여기 텐데. 오프 컬 출구 있잖아. 테이블 디바이더 소프로 오는 거지? 아닌데 뭔가 이 사이즈를 없나? 여러분
해보시고 정 안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이블 라지 같은 건 없나? 스몰 있었는데 화이트가 있나? 화이트는 없네. 패딩은 안 돼. 패딩 같은 거 없나? 네. 네. 아무것도 담지 않았을 때 장바구니에 들어간 기억이 있으니까 널 상태가 만들어주고 장바구니를 물건 담는데 카트지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져왔어. 그걸 바라는 거지. 그쵸. 만약에 근데 카트에서 없으면은 네. 거기도 널 했으니까 만들고 그 거기서 만든 카트 리스트를 카트 제이스에서 보여줄 때 널이 아니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 약간 이게 서로 이쪽에서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서로 없으면은 뭐라 했지? 일단은 여기 서로 여기서 만든 거를 네. 확인하고 가져오는 거. 네.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
왜냐면 세션은 브라우저가 실행됐을 때부터 종료시킬 때까지 하나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같은 거였는지 다른 거였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카트 리스트면 네. 같은 걸 하죠. 되셨나요? 네. 아, 공부는 같이 있어요. 장바구니 좀 확인. 컨텐츠 확인. Space between. 음. 스스로 못 치세요. 스스로. 오늘 같은 거. 둘다 아까 방해이 안 들어가 있지. 안 돼요. 중국까지 해봐. 이 진입이 안 돼야 되는데 어릴 때 진입 안에 들어가진다고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요. 어드샷 프로덕트가 아니니까 이 프로덕트가 그 리스트의 요소로는 들어있는데 이게 벡터베이스에 아이디가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프로덕트를 조회해보세요. 여기 어린애도 있죠. 혹시 얘를 엮고 할까요? 네. 책상으로 한번 제거. 세이브. get unique.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값이 이거 숫자가 아니라 막 다른 걸 넣어. 이게 한 번에 프로그램 SQL 나오는 거에서 8번 만들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하나 일일이
그게 조금 점점 P로 시작해야 되죠. P 2, 3, 4 세 개만 이미지 이거밖에 없네. 아, 네. 세 개만 해보죠. 세션에 지금 뭐가 있겠죠. 장바구니가 하나 있을 거면 딱 써도 돼요. 탭에서 하는 장바구니 그래서 쓰죠. 이거 안 뜨는 게 문제였나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아니게 들어가 있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DB에 잘못된 것이 들었어요. 다시 동사람이 안 되시네. 그럼 DB의 데이터가 숫자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프로덕트 아이디가 넣어있는지 뒷분자인지 이거를 확인해 보세요. 해결했어. 1번은 해결했어요, 일단. 그렇지. 1번이 뭐예요? 1번이 안 들어가. 빵 얘기 하시네요, 지금. 얘가 뭘로 받아오는 지금 하고 있잖아. 이 몸이 행복해지겠죠? 연말대가 아닌데 난 여기서 뭔가 이거 나오는구나. 네, 아, 잘. 1번은 알겠거든. 네, 콩만 드시고. 다음 주까지는 콩만 드세요. 콩 떠는 거 많아. 아, 이거
나중에 해주세요.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잠깐만 이렇게 아빠 알려주면 어떡해요. 알지. 자바 1일차 B100 001 상품명 자바 프로그래밍 가격 5만원 왜 데이 3이 됐지? 몰라.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자바 DB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아, 뭐야? P 가격 2만원. 뜬뜬뜬뜬뜬뜬. 그 다음에 했던 게 뭔가요? 웹 했나 웹? B100 003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가격 뭐 CSS요? 15,000원. 이제 JSP인가? JSP B100 004 6만원 8만원 뭐라? 자, 주문하고 목록 가서 아까 보니까 하면 얘네들이 있네. 이게 연구가 돼 있으니까 공정하게 이거 말라하다. 아 일단 이거 알람이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여기 그게 없잖아. 말라할 수 있지. 말라할 수 있는 여기 창이 아 이게요? 아 근데 이게 안 되는 말씀. 여기가 작은 거 이거
볼까요? 근데 애초에 걔가 가격이 좀 별론데. 아,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이 나오는 텍스트가 별로라고. 가격을. 아니요, 아니요. 자, 여러분 다 잡았나요, 에러?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어요? 잡으세요. 걔 마음에 아, 안 되더라고요. 못 잡았어요? 컬럼 이미지 썸네일에 디브 클래스 여기로 너무 그러니까 그치? 에이프를 오, 괜춘? 좀 괜춘? 로우 로우 빠구니 뭐가 있어요? 운동은 되죠. 내용 내용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또 GX 커터 말고 GY 오케이. 주문은 된 거. 아이디가 이거. 자, 또 안 되시는 분 빨리 이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쿠키도 해봐. DB의 데이터가 안 되시고 이렇게 쓰는 여러 가지.
뭐가 다른 거야? 이름 못 찾았어요. 리스폰스가 이렇게 가요. 구독이 아무것도 안 되는 데이터가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거냐 뭐가 다른 거야? 둘이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주문에 안 돼. 주문이 안 되는 거 저요? 저희 여기서 지금 이게 리스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소스 선수의 앞에서 지금 아, 네, 네. 거기 안에 원상이 이거 이거 시원하네요. 내가 밑에 안 붙네. 이거를 주문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조금 아이디가 애초에 보낼 때부터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리스폰스를 샌드 리다이렉트 했냐? 그러면 예로 아이디를 지금 근데 이게 창이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그 주소도 프로덕트 아이디 그냥 원래 페이지 주소. 그대로 여기 이 화면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이게 프로덕트 아이디가 에르테스를 해가지고 에르테스로 하는 메소드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안 넘어가면 자체를 이제 안에 있는 걸 대신시켜버리고 애들 같은 거 애들 같아서 링키스를 대신시키고 그냥 여기로 이 사이트 다시 많이 더 프로덕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즘은 없애고 요즘 없애고 나 얘가 넘어오지 않았으면 어쨌든 결론은 안 넘어간다. 이퀄스는 누구? 이퀄스 내가 연결 가져왔는데 지금 이 한번 비웠나요 혹시? 네. 아까 딜리트 해서 지워버리고 하나 그러면은 그러네요. 나도 맞네. 피스는 조금 얘네서 배운 거 필터링 보면 안 돼. 벤시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걸로 이거 말고 다른 책 보내는 사람
그거 있잖아. 맞지? 포워드. 되고 있는데 그 간단한 거 없잖아. 네, 여기 지금 봐봐. 이 여기로 이거든요. 이 다이렉트한테 제가 처음에 이 출시생겼다는 그렇지 않소리면 내려가지고 지금 실행이 그러면 이게 이거는 선수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이 이런 거 다른 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가 여기 그걸 가지고 있다. 이제 아이가 바뀌냐? 이거를 이겼어. 빅키스트 초기화한다. 어디에 대한 일본 검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는 뭐 많이 역시 그러면은 아까 전에 렌더를 줬다. 결론은 이게 뭐예요? 그런데 나이 원래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해결됐나요? 화면 조금 이렇게 저처럼 조금만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자, 일단 상품 정보 화면 있죠? 이렇게 하면 좀 괜찮나요? 별론가요? 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건데 장바구니는 왼쪽에 주문하기는 오른쪽에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밀어놔도 되겠죠. 둘 다 오른쪽으로 하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을 먼저 해보세요. 자, 이거 한번 프로덕트 JSP에 가서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좀 추가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썸네일 이미지가 이거가 뭐였지? AD 파일 빼고 뭘 바꿨냐면 그냥 상품 아이디 이런 거 쭉 써놨던 거를 테이블로 바꿨어요. 테이블 안에 넣어보세요. 우선 제목은 위에다가 놓고 아이템 이름은 그다음 여기 원래 이렇게 써놨었죠. 요거를 주석해놓고 컬럼 데이터 순으로 해서 테이블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일단 바꿔주세요. 요거를 그러면 정보들을 좀 정리를 쭉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 말까? 그냥 코드를 드릴게요. 의미 없을 것 같아. 자, 얘로 바꾸세요. 코드를 이렇게 바꿔보시고 밑에 여기 부분은 버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폼 태그만 해놨었는데 한 번 더 버튼 박스를 감싸고 얘네들이 정렬을 했어요. 플렉스를 적용해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적용해주면 양쪽 끝에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폼이 있었던 부분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장바구니 주문하. 아니면 오른쪽으로 둘 다 밀어버리고 싶다. 그럼 뭘 하면 좋을까? 스페이스 엔드, 저스파이 컨텐츠 엔드를 주면 밀어버릴 수가 있는데 둘이 붙어버리죠. 커터 X 이게 적용이 되나?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밀어놓고 둘이 약간 여백을 주려면 얘네들 사이에서 뭐 마진을 주거나 해도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헤딩 X3 헤딩 X3 이용 주면 아직 코드가 안 돌았나? 왜 안 돼? A 태그라서 패딩 적용이 안 되나? 네. 이거 여백은 이따가 또 줘볼게요. 일단 비트윈으로 해보고 위에 바꾼 거? 테이블을 코드를 보내드렸어요. 세팅창에 어디에 바꿔놨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덕트 네임만 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거는 주석을 다 걸었죠. 상품 아이디부터 가격까지는 숨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로 깔끔하게 바뀌는 거죠? 그걸 해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되셨나요? 밑에는 버튼이랑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오른쪽으로 밀고 약간 사이를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페이스 엔드 페이스 엔드 밑에 패딩이 아예 안 되나? 마진도 안 되나? 마진 된다. 그러면 스페이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엔드를 주고 마진 X3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이상한가? 한번 해보세요. 네, 다양하게 해보세요. 부트스트랩을 쓰면서 이제 뭐가 좋아져요? 내가 하려고 할 말을 어떻게 딱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부트스트랩을 쓰면 뭐가 좋아지냐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CSS 파일을 안 열어서 기분이 좋아지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목록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아직 다 안 고쳤어요? 네, 해보세요. 이거 아까 전에 좀더 칠해요. 리스트가 이렇게 네. 빠따리 된 거는 지정 따로 안 해서 사실 그쵸? 높이나 지정. 그것도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제 안에 내부에 중첩 박스를 이미지 이미지 영역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걔네 크기를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저기서요. 오른쪽에 네. 그 펑션이랑 네. 자바스크립트 HR에 뭐라고요? H
REF? 주문하기 네. 네, 주문하기 버튼. 막는 방법 대신에 서브미스로 로직 처리해도 기능을 똑같이 못한다니.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온서브에다가 주문하기만 그렇게 걸어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 폼에서는 주문하기로만 요청을 보낼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폼 안에서 주문하기 말고도 다른 어떤 요청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온서브 및 안에 주문하기 기능만 하나만 걸어두면 다른 거를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주문하기가 주된 목적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죠. 똑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포스트잖아요. 근데 운동을 저렇게 쓰는 그치. 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청 파라미터가, 음, 근데 우리가 이거 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걸 볼 수가 없네. 샌드 리다렉트를 잠깐만 풀어보면, 실제로 제가 그냥 파라미터에만 담기는지 아니면 쿼리 스트링에 담기는지를 보면 되죠. product.jsp에서 addCart에서 봤나요? 그쵸. 그러면 샌드 리다렉트를 거는데 샌드 리다렉트 하지 말고 장바구니 처리 여기서 잠깐 출력만 해놓은 다음에 주문하기 눌러서 렌더링이 됐나? 주문하기 눌러서 가면 장바구니 처리 이렇게 뜨죠. 그럼 얘는 get 방식이 맞는데 네, 메소드 저기서 포스트라고 써놨을 때 이건 포스트인가 get인가 조금 애매해지네, 모호해지네. 그 요청 메소드 방식은 포스트인데 사실은 그러네. 사실 이러면 고민이 생기네. 얘를 인풋 태그에다가 담아도 되지 않을까? 포스트로 보낼 거면. 그렇죠?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아이디를 보내고 싶잖아요. 아이디라고 하는 네임으로 value를 포스트로 보낼 때는 이렇게 담아서 보내야겠죠?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뭐라고요? 저기 URL에 아이디를 인풋 히든에다 밸류를 다른 이메일 값으로 넘겨가지고 중복해서 보낸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id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로 받아올 수 있는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뜨고는 있어요. 리다이렉트를 안 해서 화면이 뜨죠? 그쵸? 그럼 좀 기다린 다음에 서버가 다시 돌고 있나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주문하기 눌렀을 때 받아와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내기 전에 일단 폼이 바뀌었나 확인해 봐야죠. 서버가 돌았나? 그럼 여기서 폼 태그에 없죠? 액션에 안 붙어 있고 포스트로 보내고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 id로 보내지는 거죠.
사실 이게 맞지. 근데 교재는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건 겟방식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낼 때는 사실 겟방식으로 보내는 게 맞는 거죠. 포스트를 보낼 때에는 여기다가 import 히든에다 숨겨서 여기 요청 파라미터 이름 그 다음에 값을 여기다 넣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다 고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장바구니 주문하기. 장바구니 가면 얘를 두 개 담았네. 오라클 4만원 주문하기. 자바도 담아. 장바구니 처리하고 장바구니 가보면 또 담겨져 있고, 그쵸? 근데 아까 그거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덕을 걸고 이동해야죠. 다시. 사실 이 addCart JSP 이런 애들은 서블릿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JSP를 안 쓰고 나중에 서블릿으로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해볼 거니까 그건 일단 나중에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세션에 제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브라우저를 다 꺼. 그럼 다 껐어요. 다시 켜. 로컬호스트 9090 챕터 13 메인 들어와서 여기 이런 데다가 뭔가 장바구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헤더가 있으면 좋겠죠? 나중에 건 해보고 상세 정보에서 장바구니 들어가면 없죠. 세션에 담겼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끄면 같이 세션도 끊기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내가 회원으로 가입을 했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내 아이디로 로그인 했을 때 장바구니에 가면 이전에 담았었던 장바구니 목록들이 들어와야겠죠. 그거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회원까지는 기능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세션에서만 장바구니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목록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목록도 한번 해볼게요. 프로덕츠로 가서 프로덕츠 상품 목록으로 와서 카드를 썼는데 어디냐? 좀 내려오시면 여기 폼은 있는데 있죠? 프로덕트 리스트 도는데 컬럼 미들 디바이스 4 이렇게 해서 12조각을 444로 나눠 놓은 거죠. 그 안에 있는 걸 그냥 이미지부터 이렇게 쫙 그냥 썼거든요, 원래는. 근데 카드라고 하는 애를 써주면 카드 모양이 만들어져요. 얘를 새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얘를 감싸주세요. 카드 쓰고 패딩을 3 정도 준 거예요. 패딩 3. 그런 정도. 나머지는 뭐 바뀐 게 있나? 나머지는 안에 조금씩 바꿨습니다. 원기호도 넣고 뭐 텍스트 엔드, 텍스트 센터, 그다음에 밑에 상세 정보 버튼 있죠? 이거는 컨텐츠 플렉스 주고 이런 것들 추가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막 이미지들이 그 정해진 크기가 막 가로가 긴 게 있고 세로가 긴 게 있잖아요. 그때는 만약 이미지가 가로가 긴 게가 나오면 카드가 밑으로 길어져서 정렬이 깨지겠죠. 그럴 때에는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얘를 뭐 하이트를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감싸는 중첩 박스를 하나 만들고 컨텐츠를 감싸는 중첩 박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크기를 고정을 시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그 고정된 크기의 박스 안에서만 100%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똑같은 규격의 카드 목록들이 쭉 지정이 되고 이미지는 그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끔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로가 긴 이미지 하나 받아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 카드는 비율이
가로가 긴 이미지를 쓰기 적합한 비율인 거죠. 그렇죠? 적용해보죠. 이 카드도 부트스트랩이 갖고 있는 클래스예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 카드도 쓰고, 카드도 예쁘게 쓸 수 있어. 해보셨나요? 가능하면 좀 디테일하게 해볼까? 네. 줄줄 나오게 일단 3개 나오겠어. 이 JSP 그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예쁘게 보이면 좋겠죠? 자,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얘 부트스트랩은 기본적으로 반응형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PC에서는 3개 정도 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줄어들면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2개씩 보는 게 좋겠죠. 더 줄면 이제 모바일 갔을 때는 그냥 전체로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트스트랩에서는 이 사이즈를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것만 적용해보죠. 반응형만. 이렇게 자동 완성이 뜨는 거야. 여기서 검색에 사이징이라고 검색해보면 안 나오나? 여기 나왔다. 셀렉트 사이징? 셀렉트가 맞나? 아닌데. 사이즈 있다. 사이즈 버튼. 왜 이렇게 돼 있어? CSS 그리드 시스템. 모르겠습니다. 도큐먼트에 가서 사이즈를 가리키고 있는 기본 설명이 있나요? 못 찾겠지? 사이즈 아니면 그리드. 여기 있다. 레이아웃의 그리드. 여기 가볼게요. 그리드. 그러면 우리가 이 로우 컬럼 이렇게 지정할 때 이렇게 컬럼 두면 세 조각으로 쪼개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 진행해주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몇 조각을 가져갈지 해보려면 그 뒤에다 숫자를 붙여주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 조각씩 자르기 위해서 컬럼을 4로 했죠, 뒤에. 그러면 전체의 12를 가지고 4, 4, 4 이렇게 나누니까 세 조각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응형을 적용하려면 가로 사이즈가 몇 픽셀이냐에 따라서 요 미들 디바이스냐 아니면 스몰 디바이스냐 X 스몰이냐 라지냐 이걸 적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미들 디바이스까지는 4조각 이렇게 했나요? 근데 얘가 보니까 컨테이너가 720일 때 이때 2조각을 해야 되나? 라지인 경우에 3조각을 해보고 미들인 경우에 2조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컬럼 미들 디바이스에다가 2조각 나오려면 6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라지인 경우에 4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라지가 붙는 경우는 보니까 992픽셀 이상이죠. 그렇죠? 가로 사이즈가 992픽셀 이상일 때 그때 그대로 역시 444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992보다 작아지면 2조각이 되나요? 이렇게 되네. 2개씩. 그리고 더 줄이면 하나씩 2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3개는 너무 좁나? 요 사이즈가 어디지? 얘도 6조각 해보고 X라지에서 해볼까요? X라지에서 4조각. 그러면 여기까지 2조각 좀 늘리면 3조각 2조각 2조각 1조각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반응형이 적용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2개 3개
근데 이제 이미 여기 엑스라지 밑에서는 6조각이 적용됐으니까 얘는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얘 문서를 보면 얘를 적용해야 되나? 얘가 컨테이너가 768픽셀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러면 미들 디바이스에다가만 6조각 적용해 놓으면 엑스라지 전까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200 픽셀 이하까지는 다 6조각 6조각 해서 반반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라지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보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해보고 볼게요. 해보고 3조각일 때 2조각일 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상이냐 이하냐이기 때문에 컬럼 미들 디바이스 6 이렇게 지정하면 어디서부터예요? 768픽셀 이상이면 6조각씩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 엑스라지 적용한 것까지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엑스라지도 안 적용했어. 그러면 컬럼 미들 디바이스 적용된 여기부터가 768픽셀 이상부터는 다 6조각 6조각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이즈가 돼도 2조각씩 나오는 거죠. 아래 사이즈는 뭔가 기본 값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 값으로 전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아마 그 데이터 자체가 6조각씩 반반 쪼개놨을 때 반반 나올 수 없다 그러면 그냥 100%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응형 간단하게 해볼 수 있죠. 그쵸? 네, 엑스라지 4가 되어야겠죠? 네, 부트스트랩이에요 이거는. 부트스트랩 문서를 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나올 때도 부트스트랩이 갖고 있는 거죠. 컬럼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쪼갰는데 만약에 여기에 더 나오려고 한다 그럼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사이즈가 컨테이너보다 크다. 컨테이너가 이만한데 모바일에서는 그쵸? 아이고 컨테이너가 이만한데 왜 이래 컨테이너가 이만한데 이 카드가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려면 100%로만 채우는 거죠. 그러면 뭐 4조각씩 쪼개놨어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한 조각 전체 12조각을 다 채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더 넓어졌을 때 엑스라지일 때 4조각을 하고 싶다. 그럼 2엑스라지를 하면 되죠. 그럼 2엑스라지에 3개씩 하면 4조각이 될까요? 4조각 나오죠. 그럼 이러면 4조각? 여기서 조금 작아지면 3조각? 2조각? 1조각 이렇게 되겠죠. 글씨가 너무 커지네 이러면 글씨를 조절해줘야겠죠. 글씨 뭘로 해놔서 그래요? H3 이걸로 해놔서 그런가? 글씨는 뭐 크기를 조절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들의 크기를 뭔가 고정해서 쓰고 싶다 하면 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그쵸? 크기를 고정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 이미지도 뭐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좀 커스텀해서 맞춰야 돼요. 클래스 이미지 컨테이너 컨텐트 이미지를 갖다 넣고 클래스 이미지 컨텐트 텍스트 컨텐트 텍스트 컨텐트 텍스트 컨텐트 이상한데 그냥 컨텐트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이미지 영역 구분하고 콘텐츠 영역으로 중첩 박스를 만들어주고 얘네들의 뭔가 크기를 직접 잡으면 되겠죠. CSS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뒤죽박죽 안 나오고 카드가 고정되게끔 나오겠어. 그거는 뭐 이거 카드 한 김에 10분 쉬었다가 적용 한번 해보고 쿠키로 넘어가죠. 네. 차로 잠깐 이쪽에 네, 이게 GY 테크 사진 네. 그건 어떤 거? GY는 뭐냐면 저 G가 말하는 게 커터고요. Y는 Y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얘네를 12조각으로 쪼갰잖아요. 네. 12개 언제 다 그려? 그러면은 이게 4칸이 되나? 아니. 야, 몰라 이렇게 있겠죠? 네네 이렇게 곱하기 12개. 그리드 시스템에서는 네. 이 양쪽 끝부분을 마진이라고 부르고 네. 각각 안에 들어있는 한 컬럼 한 컬럼 사이에 있는 요 간격 있죠? 네. 얘를 커터라고 해요. 지금 네, 그럼 얘는 마진이라고 하고 양쪽 끝에 여백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래요? 커터라고. 얘를 사면 4픽셀 4단계를 주는 건데 네. 1부터 5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단계를. 네. 네. 그리드 시스템은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토샵 열어보면 그 마진, 커터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좀 아주 안 써요. 이따가 저녁에만. 질문 하나. 네. 이게 계속 그 문제가 없었다가 잠깐만요.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 서블릿에서 이거를 계속 가볼 수 없다고 뜨는데 어떻게 프로덕트 GU라고 하는 애가 거기에 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개체가 보네요. 클래스에 거기에 get 프로덕트 by 아이디가 있나요? 프로 메소드가 있는지 프로덕트 리스는 있고 get 프로덕트라고 해놨네. 이 이름으로 가져왔죠. 네. 복사해서 by id라고 안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덮으면서 달라졌는 거. 네. 아 그러면은 그래도 되죠. 네 맞아. 누가 프로덕트 get 프로덕트라고 썼나? 아 이게 어제 합쳤는데 누구를 합쳤어요? 그것만 쓰네요. 짝이 맞아. 이것만 어저께 하다가 와, 나 진짜 봤어요. 하나가 갔어요? 와, 왜요? 위아이가 너무 예뻐요. 이제 이거 누르면은 이거 금색되게 이제 빨려. 밑에도 있나요? 아, 그냥 가운데로 오네. 네. 얘네를 왼쪽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으로요? 네.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요? 플렉스가 적용된 건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푸드스트립. 아, 부트스트립 적용된 거예요? 네. 저스티파이 저스티파이 뭐 컨텐츠 뭐가 적용되면 될까?
여기에 걔를 쓰려면 차라리 플렉스를 주는 것보다 네네 그걸 주는 게 좋죠. 어떤 그리드 네. 그리드 디스플레이 네. 플렉스를 줄 거다 하면 얘를 네. 스타트로 다 배치한 다음에 네. 사이의 간격을 주는 거예요. 아 스타트로 그다음에 그럼 지금 보면 센터가 적용돼 있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비트윈이 적용되어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비트를 제가 따로 넣은 것 같아요. 스페이스 비트윈이면 가운데로 배치가 될 거예요. 네. 아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스파이 컨텐츠를 스타트로 놓고 마진을 적절히 주면 되는데 네. 그 마진을 적절히 주려면 네. 컨테이너 크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서 마진을 얼마 줄지 줘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리드가 나오는 거죠. 불안해서 또 질문 있나요? 지금 아 네. 불안하고 근데 이거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저께 못하고 잤어요. 아, 근데 뭐? CS.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스트레스가 근데 이제 여기 이미지가 안 불러지는데 그걸 해결이 됐다고 치고 다른 그런 막 무슨 사고에 지웠죠. 백업을 만들어봤어야 돼. 이거 진수님 거 예쁜 거잖아. 아까 전에 이미지 어떤 게 부수 프로덕트 100% 이거요. 사회성은 좋고 그러면은 또 달릴 텐데.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이거 다음에 공부 좋아지는 거 돋보기가 좋지 건강으로 이미지가 안 가져와진다, 타인 안 가져와진다. 그래서 서블릿이 이걸 어떻게 놓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로그인을 하자고 이 로그인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것까지 되거든요. 로그인이 안 돼요. 어제 되지 않아? 근데 모르겠어요. 로그인이 안 되고 일단은 그 유저 넣는 거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유저를 넣는 거 되는데 그 유저를 쓰려면 안 돼. 그 로그인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는 괜찮은데 동의 들어가. 일단 로그인으로 넣었어요. 로그인 어떻게 이렇게 아 지금 이상하지? 아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로그인인 것 같아요. 이걸 여기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나는 안 돼.
제일 더 만지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가 실행되면서 이거 없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같은 거 같아요. 저희도 잘하는 스프링클을 같이. 나 너무 진짜. 근데 이거 필터 안 넣고 만들어가지고 진짜 왜안 되고 있는 거지? 왜 안 돼? 돌아오세요.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저 카드에도 여러 가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용 안 했지 뭐를. 네. 영역을 남기고 나누고 이 이미지 컨텐츠하고 그냥 컨텐츠 카드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CSS 스타일을 적용해서 뭔가 영역을 고정해두고 이 안에 이미지가 세로 사이즈 적용된 것도 그냥 똑같은 크기로 해서 나오게끔 만들면 되겠죠? 고정 크기로 카드를 주면 돼요. 세로 사이즈가 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거 지금 중요하진 않은데 JSP에서는 보면 세로 사이즈가 긴 이미지 강아지 오그 오케이 이 강아지를 해봅시다. 또 귀여운 강아지가 없나? 시간 낭비야. 자, 다운로드. 얘를 업로드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 등록.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러면 얘는 사실 이 카드에는 애초에 세로 사이즈가 긴 비율을 넣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통일해서 가로 사이즈가 긴 비율로 해서 상품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역의 크기를 일단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영역 크기를 지금 보면 얘를 오른쪽에다가 놓고 카드 밑에 이미지 컨텐츠 요거죠. 이미지 컨텐츠 요 부분을 지정하는 거지. 얘를 클래스로 줄 수 있나? 잠깐만.
이미지 컨텐트 애드 뉴 클래스. 아, 이건 테스트만 해볼 수 있구나. 여기다 바로 해볼게요. 그냥 높이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260 정도 잡아볼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미지를 260도 꽤 크네. 100%로 걸면 되죠. (260) 너무 크네. 고정 크기를 한 200 정도? 200 정도 잡고 이미지를 100%를 주거나 아니면 가로를 100%를 주고 오브젝트 핏 아니면 높이도 똑같이 지정한 다음에 오브젝트 핏을 커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긴 사이즈는 그냥 잘려 버리게 커버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애초에 긴 이미지는 안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다 보여주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테인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카드는 커져요, 안 커져요? 카드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얘 100 줘도 되나? 100%. 이런 식으로 커버를 주면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 컨텐츠에 고정 크기로 픽셀을 주고 그 하위에 있는 이미지를 하이트 100%, 오브젝트 핏 커버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크기가 들쭉날쭉 안 하게끔 나오면 되지. 근데 이제 밑에 컨텐츠 영역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같이 적용해 보면 됩니다. CSS style.css 우리가 포함시켜 놨나요? style.css에 가보세요. 스태틱에 CSS에 style.css.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돼 있지? H3 그 다음에 H3 p 태그. 근데 이거 이제 뭐 반응형까지 적용해 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쓸게요. 반응형까지 하면 미디어 쿼리 해주면 되는 거죠. 오, 그래도 나름 자동 완성이 되네. 이클립스 치고 나름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돼? 바로 백 때문에 그런가? CSS가 안 걸리고 있나요, 지금? 자, 일단 이렇게 써보세요. 카드 이미지 컨텐츠 확인해보고 있겠습니다. 소스 이게 한 번에 렌더링 안 걸릴 수도 있어. 서버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돼요. 하고 한 번에 확인하죠. 그 다음에 H3는 제목인데, 그리고 컨텐츠도 맥스를 정하면 똑같이 나오려나? 얘도 200으로 해놓을까? 200, 200.
프라이스는 클래스를 붙여주도록 하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에 맞춰서 하면 돼요. 컨테인을 줘도 좋고, 나는 여백의 비가 싫다. 커버를 주면 되죠. 자, 그리고 자, 천천히 써보세요. CSS도 하는 김에 해보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 JSP에 다시 돌아가서 프라이스 있죠, 프라이스. 가격이 어디 있나요? 얘인가? 프로덕트 유닛 프라이스, 여기에 프라이스라고 클래스를 붙여줄게요. 자, 여기까지 적용하면 서버를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나오겠죠. 약간 여기에 뭔가 컨테이너 밑에 여백을 좀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줄 됐을 때도 어떤가 밑으로 줄어들었을 때. 만약 반응형까지 해보려면 그것도 조절해줘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써보셨나요? 이렇게 적용해보고 프로덕트 JSP에서 이 컨테이너 있는 부분, 그쵸? 여기에 마진만 좀 적용하죠. 마진 바텀 5. 그러면 약간 요 여백이 떠요. 그쵸? 너무 붙어 있으니까 푸터랑, 그쵸? 그 정도만 해주고 제 쿠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건 또 나중에 또 해보죠. 상품 정보도 또 여러 가지 해보면 되겠고, 줄어들었을 때, 커졌을 때, 얘도 이제 막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다. 그러면 좀 고정 크기를 잡아주거나 해봐도 좋겠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CSS 적용해보시고, 커버하니까 얘도 잘려버리네. 그쵸? 그거는 뭐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얘를 높이를 좀 더 줄이거나 이 사진이 갖고 있는 16:9 사이즈로 나오게끔
아니면 높이는 오토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비율 안 깨지고 나오는데 얘가 문제네. 세로 사이즈가 긴 비율인 애들 때문에. 그러면은 뭐 통일할 수밖에 없어요. 100%로 맞추고 대신에 얘가 주된 이미지 사이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높이를 조절해 주면 되는 거죠. 비율을 줄여야겠지. 저 이미지 비율이 맞으려면 180으로 맞춰서 쓰거나, 그렇죠? 그러면 16대9 비율 맞춰서 뭐 160 정도?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실제 적용되는 아이템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보고 상세 화면, 그다음에 장바구니 추가되는 것까지 해봤어요. 장바구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가하고 한 번 더 추가하고 이동하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가 세션에 담겨져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또 복사해서 쿠키로 가도록 하죠. 자, 13장을 14장으로 그 쇼핑몰 관련된 파일들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바는 다 가져가면 되고 필터하고 샵 패키지 있죠. 이거 먼저 다 복사하고 14장에 가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바는 가져왔고 웹 앱에 뭐가 필요한가요? 에러, 레이아웃, 샵, 그 다음에 스태틱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인덱스도 에러, 레이아웃, 샵, 스태틱, 인덱스 복사해서 웹앱에다가 넣어주세요. 필터가 복사됐네. 복사를 안 눌렀구나. 에러, 레이아웃, 샵, 스태틱, 인덱스. 오케이. 그 다음에 웹 인프의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4개 다 가져와 줬고. 그 다음에 웹.xml에 있었던 요 설정 코드 있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네임은 겹치니까 가져오지 말고 에러 페이지 설정부터 해서 필터까지 복사. 이 테스트 필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추가했던 것 같아요. 요 부분, 그쵸? 웰컴 파일 리스트 빼고 에러 페이지 설정하고 필터 추가한 태그 있죠?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근데 테스트 필터라고 하는 애를 또 추가로 넣어놨나? 얘가 있네?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웹.xml에 가서 웹.xml 안 만들었네, 14장에? 그쵸? 그냥 웹.xml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웹 인프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웹 인프에 가면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만 14장 지정해주고 이 웹.xml이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뭐 문제가 있으면 서버가 실행이 안 돼요. 서버가 실행될 때 서블릿은 이 웹.xml에 있는 설정들을 다 로딩을 해서 실행을 하거든요. 이런 필터 정보나 에러 페이지 정보들을.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또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쵸? 에러가 난다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클린 한번 눌러주세요. 클린.
쑥 다시 컴파일 하면서 에러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쿠키에 주문 처리 기능 추가해봐야 되죠. 주문 처리 기능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장바구니 페이지에 가서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쵸? 그럼 주문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배송 정보 페이지에 가서 배송 정보 작성하고, 그다음 처리하고, 배송 정보까지 입력했을 때 주문 정보 페이지로 가서 주문 정보도 또 작성하고, 그다음에 주문 완료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바구니 페이지가 있잖아요. 카트.jsp 장바구니에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전체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애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배송 정보 입력하는데, 얘를 쉬핑 인포라고 되어 있네. 아, 너무 길어. 쉽이라고 바꿔봅시다. 이따가 쉽.jsp.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또 어디로 가요? 주문 정보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또 가요. 얘도 오더라고 합시다. 오더.jsp. 여기서 주문 정보까지 다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컴플리트. 오더 컴플리트.jsp. 주문 완료까지 가는 거. 그러면 배송 정보, 그다음에 주문 정보, 완료 페이지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장바구니에 있었던 거를 이제 얘는 세션에 계속 갖고 있죠, 사실. 그렇죠? 주문하기 누르면 배송 정보에 가서 배송 정보 입력하고, 그걸 아마 주문 페이지로 넘기거나 아니면 역시 또 세션에 등록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주문 페이지에 가서 주문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주문하기 딱 결제하기 딱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해볼 텐데 이 파일 이름들이 너무 기니까 좀 정정을 할게요. ship.jsp, 그 다음에 ship pro.jsp, 그리고 order.jsp, order complete, 컴플리트 해요. 컴플리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트.jsp에 가서 주문하기 버튼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5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돌아와야 시계가. 그러면 다 온 거에서 샵 폴더 안에 들어가서 카트.jsp에 가면 주문하기 버튼 있지 않나요? 해놨죠, 이렇게. 그쵸? 얘가 이제 기능이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주문하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어디로 갈 거예요? 주문하기를 누르면 배송 정보 배송 정보를 작성하는 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ship.jsp.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트.jsp로 와서 주문하기를 눌렀을 때 봅시다. 요거죠? 여기에서 ship.jsp 에다가 뭘 가져올까? 지금 뭘 넘길 거냐면, 자, 요거 데이터를 확인해 봅시다. 위에 올라가서 세션 정보를 get id 세션 get id 카트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카트 아이디로 지금 현재 세션에 대한 정보를
꺼내 와서 그거를 이제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이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이 카트 아이디가 교재에서는 카트 아이디라고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를 카트 아이디로 쓰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갑자기 나와서 카트 아이디가 세션에서 get id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션 객체를 보면 한번 이 get id라는 메소드가 어떤 정보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get id 하면 아마 세션에 대한 고유한 그 id를 가져와 줄 거예요. 그래서 세션을 보면 세션이 안 나와. 확대를 해서 보면 현재 세션에 고유한 식별자를 가져와 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를 새롭게 뭔가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브라우저를 딱 켜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새로운 세션이 생성이 돼요. 그 생성된 고유한 그 세션을 구분하기 위한 값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불러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효한 세션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값을 가져와서 보니까 카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얘가 뭐가 찍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out.print 카트 아이디 어떻게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 실행을 해보죠. 인덱스부터 실행을 해볼게요. 메인부터. 실행해서 세션이 다시 만들어졌을 텐데 장바구니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값이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맨 위에다가 우리가 아웃프린트해서 찍었는데 뭔가 긴 문자열로 세션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배송 페이지로 넘겨주면서 이 카트 아이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져오면 되겠고 카트 아이디 여기다가 그냥 변수로 선언해 놓은 다음에 세션 아이디 고유한 식별 정보가 긴 문자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트 아이디라고 이 세션 아이디 이름을 지어서 사실 굳이 여기서 넘겨줄 필요가 있을까 하긴 한데 교재에서는 얘를 카트 아이디로 등록을 해서 밑에 주문하기 버튼 보낼 때 이 ship.jsp에 갈 때 여기에 아이디 속성 파라미터로 카트 아이디를 넘겨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이디? 카트 아이디라고 하고 있네요. 카트 아이디. 파라미터 이름은 카트 아이디. 그럼 ship.jsp를 우리가 만들어서 나머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4장이 맞죠? 14장. 그러면 이 파일을 만들게요. 이제 ship.jsp라고 하는 무슨 파일이에요? 배송 정보를 작성하는 페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JSP를 생성해서 ship.jsp 코드가 들어있는 거 우리가 기본으로 템플릿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렇죠? 기본 템플릿. 여기에는 이름을 배송 정보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입력해야 되는 양식이 꽤 기네. 간단하게 해보죠. 자, 여기는 기본 영역이었고 배송 정보 입력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데이터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고 요청은 ship pro.jsp 여기다 보내도록 하죠. 처리를 할 거니까. 근데 알 수 없지만 왜 이걸 세션에서 어차피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세션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걸 왜 넘기지? 넘긴 이유가 있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상품 등록하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그 입력하는 양식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요? add.jsp인가요? add.jsp에 보면 상품 등록 입력 화면 요거죠. 그렇죠. 여기에 뭔가 div input group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었었죠. 요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한 세트만 가져오세요. 요거 상품 코드 입력하는 거 요걸 하나 복사해 올게요. 가져와서 요 안에다가 쓰면 돼요. 교재에서 작성되어 있는 코드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교재는 아마 부트스트랩 4버전일 수가 있고 우리는 부트스트랩 5버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는 따로 안 줬고 지금 여기서 상품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랑 배송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성명 그다음에 얘는 그대로 주면 되겠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아니라 네임을 네임 속성 성명 가져가면 되겠고 쭉 써볼게요. 교재에서 제시한 것처럼 462페이지에 뭐 성명, 배송일, 국가명, 우편번호, 주소 이렇게 써 있어요. 쭉 써보죠. 근데 배송일을 내가 정할 수 있나? 보통은 알아서 그냥 하는데 일단 입력을 하네요. 국가명, 우편번호, 그다음에 주소. 자, 이렇게 근데 달라지는 거는 아마 요 네임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임을 shipping date, country, 우편번호는 집코드, 어드레스. 세션을 넘긴 이유가 뭘까? 세션도 유효 시간이 있죠. 만약에 세션 유효 시간이 30분이었어. 아, 아닌데? 세션 유효 시간 그렇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유효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주문을 할 수 없게끔 리퀘스트 그 요청 파라미터로 넘긴 것 같거든요. 교재에서는 그런 의도에서 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봤을 때 입력 양식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하나 장바구니가 아니라 몇 개만 좀 담아 볼게요. 주문해서 담고 주문해서 담고 장바구니로 가서 주문하기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나요? 성명, 배송일, 국가, 우편, 주소 입력하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막 달라지진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뭘 써보면 될까? 약간 여기 여백이 없나? 너무 이렇게 남나요? 요거는 약간 내부 여백을 좀 넣어주면 되겠죠? 패딩 한 3 정도? 옷은 너무 크다. 패딩 4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쪽에 좀 더 남긴 하는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입력을 쭉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등록을 해주는 버튼도 들어가야겠죠. 그럼 맨 밑에 가서 우리가 추가할 때는 버튼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상품 등록할 때 상품 등록은 그냥 이렇게 했었네. 그쵸? 이걸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가져와도 좋고 하나씩 써봐도 좋고 add.jsp 했었던 목록 버튼, 등록 버튼 있는 거 있죠? 복사해서 ship.jsp 밑에다가 버튼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목록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죠. 저 상품을 등록할 거냐 아니면 뭐 이전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등록 버튼 추가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페이스 비트윈을 쓰고 있었네요. 근데 여기서는 버튼을 2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좀 나눠 봅시다. 아이템을 이쪽으로 나누고 등록만 오른쪽에다가 두고 2가지 이전하고 취소 2개가 있네. 이전 취소 라지를 줍시다. 취소가 왼쪽에 있는 게 낫나? 순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버튼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클릭했을 때 이전을 누르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장바구니로 가면 되죠. 이전 배송 정보 입력하기 전은 장바구니니까 cart.jsp로 가면 이러려고 넘겼구나. 넘긴 이유가 근데 장바구니 또 다시 돌아가도 세션이 있으니까 뜨지 않나? 그렇죠? 여기서 넘길 필요가 있나? 없을 것 같아. 없나? 네, 그냥 cart.jsp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는 일단 지금 생각을 해보죠. 주문을 하다가 취소를 해야 돼. 그러면 프로세스를 장바구니에 있는 걸 다 날리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뭔가 취소 화면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일단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취소 프로세스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록을 했을 때 제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그 주소에 대한, 그쵸? 배송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이제 주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배송 정보 페이지 작성해서 배송 정보 처리 작성 페이지로 요청을 날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받아와 가지고 처리하고 주문 정보 페이지로 오면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날려야 돼요? 폼을 액션의 쉽 프로로 날리는 거죠. 그럼 요거 페이지 작성해서 주문 처리 페이지 만들어 줄게요. 쉽 언더바 pro.jsp. 여기서는 사실 뭐 화면에 보여줄 로직은 필요가 없죠. 화면에 보여줄 로직은 필요가 없으니까 위에 디렉티브 태그 빼고 HTML은 다 지우시고 처리 페이지니까 스크립트 릴릿을 만들어서 코드를 써보면 되겠습니다. 쇼핑 카트 아이디. 우리가 지금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14장의 제목이 쿠키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게 되나? 될지 모르겠네. 세션이 남아있으면 다시 가져와지는지.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브라우저를 켰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추가를 해요. 그럼 어디에 등록이 돼요? 상품들이? 세션에 등록이 되죠. 그럼 세션에 등록이 되는데 내가 이 사이트를 보다가 장바구니에 넣어놨어. 그럼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들이 담겨요. 세션에. 근데 그러다가 그냥 그만 볼래 하고 껐어. 창을. 인터넷을 껐어요. 그럼 세션도 같이 해제되니까 얘도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여태까지 장바구니에 넣어놨었던 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시 그 사이트 들어갔을 때 되살리려면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 쿠키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세션은 브라우저가 꺼지면 메모리가 날아가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세션에 들어가 있는 세션 아이디랑 뭐 이런 정보들을 쿠키에다가 담아서 쿠키에 등록을 해주고 주문 등록을 요청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서버에서 발급받은 쿠키를 클라이언트 측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인터넷을 껐다가 사이트를 껐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내 쿠키에 등록되는 걸 가져와서 서버 측에 얘를 보내줌으로써 주문 페이지가 그대로 살아있게 만들도록 하려고 쿠키를 사용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쿠키에다가 지금 이 주문 정보에 대한 것들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요청을 받을 때 우리가 get 캐릭터 인코딩으로 UTF-8 했었죠. 근데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 해놨습니까? 인코딩 필터에서 해놨으니까. 그쵸? 얘는 주석만 해놓을게요. 인코딩 필터에 자, 그다음에 쿠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카트 아이디 뉴 쿠키. 좀 어렵게 해놨네. 이름을 쉽 카트 아이디. 짧게 씁시다. 짧게. 이 쿠키 이름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카트 아이디를 이
쉽 프로에다가 넘기고 있나요? 카트 아이디를? 자, 여기까지 잠깐 작성을 해놓고 쿠키에다가 등록을 해줄 건데 쉽.jsp에서 이 폼 액션에 쉽 프로로 요청을 보내죠. 근데 여기에서 보내주는 정보가 뭐가 있나요? 네임, shipping date, country, zip code, 어드레스 네임까지는 있죠. 근데 우리가 정작 넘겨줘야 될 게 뭐예요? 아까 그 세션 아이디로 가져온 카트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하나 넘겨줘야겠죠? 그쵸? 그럼 위에서 카트 세션 안 써놨나? 위에서 아까 카트에서 써놨죠? 카트에서 여기로 넘기고 그 넘긴 걸 여기다가 또 인풋 태그에 담아서 넘겨주도록 할게요. 이 밸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 뭐가 필요합니까? 카트 아이디. 근데 얘를 세션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카트 JSP에서 넘긴 리퀘스트에서 받아와서 위에다가 뭐 스크립트셋 선언해놓고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짧게 쓰겠다 그럼 내장 객체에서 바로 파라미터 카트 아이디 뽑아서 써도 되겠죠. 카트 아이디 카트 JSP에서는 넘겼었나요? 안 넘겼나? 넘겼죠 이렇게? 주문하기에서 맞나요? 쉽 JSP로 요청 파라미터로 get 방식으로 카트 아이디를 넘겼어요. 이 카트 아이디는 위에서 저희가 여기다가 선언해 놨죠? 그쵸? 넘기면 쉽.jsp에서 그거를 리퀘스트로 받아서 여기서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카트 아이디를 가져온 걸 세션에서 그냥 가져오면 안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세션에서 가져오면 안 되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를 역시 카트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죠. 쉽 프로 JSP로 그러면 쉽 프로 JSP로 가서 우리가 받아온 이 카트 아이디를 사용해서 쿠키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쿠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다가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카트 아이디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여러분 폼 태그에서 무슨 속성이 있었냐면 인코딩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얘가 기본값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 오늘 그 의자 교체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의자 교체 해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보다는 쿠션이 좀 있어서 편하긴 할 건데 그래도 불편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보다 의자가 좀 그래도 편안하니까 일단은 사용하시고 저희가 그래도 좋은 걸로 미리 또 교체해드린 거예요. 이게 순번대로 먼저 제가 여기만 하자고 해갖고 제 원하기만 해서 원래 다른 방 갈 거를 이 방으로 오게 된 거니까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시 20분에 각자 개인 의자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데스크 쪽으로 다 들고 오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 테니까 본인 의자들 그냥 앉았던 의자들 다 들고 오시고 본인 의자들 본인들이 같이 내거 할 때.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시 20분에 데스크로 와주세요. 네. 나는 시리즈로 바꿔주나? 이거 이렇게 바지가 자꾸 찢어져요.
가죽이 여기 다 긁혀져서. 자, 뻥이고. 자, 이게 보면 폼 태그에서 인코딩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막 뭔지 모르겠는데 WW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 폼으로 요청을 보낼 때 이 파라미터들이 인코딩이 돼서 넘어간다. 그 인코딩이 되어 있는 바이트 코드의 값은 우리가 한글로서 읽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 봤을 때 여기에 온전히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값이 들어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인코딩을 하는 UTF-8으로 인식을 하는 작업을 한번 더 거치고 있어요. 그쵸? 그거를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거까지만 하나만 써놓고 쉬었다 가도록 하죠. URL에 URL 인코더 클래스를 가져와서 인코드를 얘를 담아서 UTF-8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쿠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청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10분이 아니라 식사하고 와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쿠키에다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쿠키의 유효 시간을 뭐 하루, 뭐 일주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들어와도 주문 정보가 살아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식사하고 와서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의자를 들고 가실게요. 조금 여러분 번거로울 수 있지만 Recording stop. 쿠키에 저장되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